옛날에 어미 돼지 한 마리와 새끼 돼지 세 마리가 있었습니다. 세 형제는 같은 키입니다. 일주, 분홍, 똑같은 재미있는 꼬리로 여름 내내 돼지들은 푸른 잔디에서 놀고 햇볕을 쬐고 웅덩이에 몸을 담그었습니다. 그러나 가을이 왔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는 겨울에 대해 생각할 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녀는 그들에게 큰 집을 지으라고 요청했습니다. 동생은 겨울이 아직 멀었다고 말했다. 중형은 필요할 때 자신의 집을 지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형은 집을 직접 짓기로 결정했습니다. 남동생과 중형들은 게임을 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추워졌습니다. 남동생은 지프로 집을 짓기로 결정했습니다. 동생은 겨울에 초가집이 매우 추울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나뭇가지와 나뭇가지로 집을 짓기로 결정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그들의 집은 준비되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매우 자랑스러워했고 건물을 충분히 얻지 못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자유롭고 그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형에게 가서 그가 자신을 위해 어떤 집을 지었는지 보기로 결정했습니다. 형은 건물을 짓느라 바빴다. 그는 돌을 바르고 찰흙을 반죽하고 천천히 안정적이고 튼튼한 집을 지었습니다. 동생들은 직장에서 형을 찾았습니다. 그들은 그가 어떤 요새를 짓고 있는지에 매우 놀랐습니다. 형은 침착하게 계속 일했습니다. 남동생과 중형들은 그의 집을 농담하고 웃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너무 즐거워서 삐걱거리는 소리가 단디 넘어 멀리 울려 퍼졌습니다. 형은 늑대가 소리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조용히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남동생과 중형은 더욱 즐거워했습니다. 그들은 형이 겁쟁이라고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용감한 두 형제는 산책하러 갔습니다. 도중에 그들은 노래하고 춤을 추고 숲에 들어갔을 때 너무 큰 소리를 내며 소나무 아래에서 자고 있던 늑대를 깨웠습니다. 불만족스럽고 굶주린 늑대는 두 마리의 멍청한 돼지가 비명을 지르는 곳으로 갔다. 형제들은 즐겁게 걸으며 늑대를 얼마나 쉽게 다룰 수 있는지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그들은 진짜 살아있는 늑대를 보았습니다. 그는 큰 나무 뒤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매우 사악한 눈과 커다란 이빨을 가졌습니다. 형제들은 무서워서 야른 꼬리가 가늘고 가늘게 떨렸습니다. 늑대는 점프할 준비를 했습니다. 그는 이빨을 꺾고 오른쪽 눈을 깜빡였습니다. 새끼 돼지들은 갑자기 정신을 차리고 숲을 비명을 지르며 달아났다. 그들은 먼지 구름을 일으켜 각자 자신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남동생은 초가집으로 달려가 늑대 앞에 문을 두드렸다. 늑대는 으르렁거리며 문을 열 것을 요구했습니다. 동생은 두려움 때문에 한마디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 다음 늑대가 불기 시작했습니다. 가벼운 지붕은 즉시 초가집에서 날아갔습니다. 늑대는 숨을 크게 들이쉬고 두 번째로 불고 초가집은 사방으로 날아갔다. 늑대는 기뻐하며 이빨을 꺾고 동생에게 덤벼들었다. 그러나 돼지는 능숙하게 피하고 달렸다. 그는 중동생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형제들은 스스로를 가두어 놓고 실망스럽게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늑대는 화를 내고 불기 시작했습니다. 집이 약간 비스듬하다. 늑대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로 불었습니다. 하지만 그 집은 여전히 서 있었습니다. 늑대는 숨을 크게 들이쉬고 다섯 번째로 불었다. 집이 흔들리고 무너졌습니다. 폐허 한가운데서 한동안 문 하나만 서 있었다. 공포에 질려 새끼 돼지들은 형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늑대가 그들을 뒤쫓았다. 그는 이번에는 돼지가 그에게서 도망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새끼 돼지는 큰 사과 나무를 치지도 않고 빠르게 지나갔다. 그리고 늑대는 사과로 그를 덮은 사과 나무를 돌릴 시간이 없었습니다. 딱딱한 사과 하나가 그의 눈 사이를 쳤다. 늑대의 이마에 큰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이때 남동생과 중남동생은 형의 집에 뛰어들어 문을 조였다. 늑대는 문으로 달려가 으르렁거리며 문을 열 것을 요구했습니다. 동생들은 무서워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형은 그와 그의 형들이 단단한 석조집에서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늑대는 더 많은 공기를 빨아들여 최대한 빨리 날렸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불려도 돌 하나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고개를 들어 지붕에 크고 넓은 굴뚝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지붕 위로 올라가 파이프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돼지들은 졸졸 소리를 들었다. 형은 즉시 무슨 일인지 짐작했습니다. 그는 재빨리 물이 끓는 가마솥으로 달려가 뚜껑을 찢었습니다. 늑대는 파이프를 따라 내려가 가마솥으로 곧장 떨어졌습니다. 그의 눈은 이마까지 넓어졌다. 불에 타버린 늑대는 거친 포효와 함께 날아가 숲으로 달려갔다. 그리고 3마리의 작은 돼지는 그를 돌보았고 사악한 강도에게 교훈을 아주 교묘하게 가르친 것에 기뻐했습니다. 그때부터 형제와 어머니는 한 지붕 아래에서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바쁜 삶을 살 운명에 처한 네묘의 걸러버는 집으로 돌아온 지 2달 만에 시 어드벤처 배를 타고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배가 마다가스카르 해협을 통과하자마자 폭풍이 그것을 덮쳤다. 강한 돌풍이 배를 미지의 땅으로 옮겼습니다. 선원들은 땅을 보고 그것을 조사하고 깨끗한 물을 모으기로 결정했습니다. 걸리버는 선원들과 함께 해안으로 내려갔고 선원들은 섬 곳곳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물을 찾지 못한 걸리버는 해안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바다에 접근하자마자 그는 선원들이 그를 버린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그들을 쫓고 있는 거대한 거인으로부터 완전히 항해하고 있었다. 겁에 질린 걸리버는 섬 내부로 돌진했습니다. 그는 귀가 큰 보리밭으로 달려가 거인의 땅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걸리버는 쉬기 위해 앉았다. 그러나 숨을 쉴 시간을 갖기 전에 그는 자신을 밟을 거대한 발을 발견했습니다. 걸리버는 최대한 크게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거인은 그를 알아차렸습니다. 그는 걸리버를 손으로 들고 열심히 살폈고 작은 남자를 주인 농부에게 데려갔습니다. 농부는 걸리버에게 말을 하려고 했지만 그의 목소리가 너무 커서 작은 사람이 귀를 듣지 못했습니다. 그런 다음 주인은 걸리버를 집으로 가져왔습니다. 집에서 농부의 가족은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작은 남자는 거대한 쇠고기 조각과 빵이 놓여있는 탁자에 앉아 있었다. 그러나 걸리버가 빵을 떼어 내기 전에 농부의 아들은 빵을 거꾸로 잡고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걸리버를 장난감으로 착각하고 입에 넣으려고 했습니다. 그런 다음 아버지는 큰 소리로 아들을 위협하고 작은 남자를 더 조심스럽게 대하라고 요청했습니다. 나중에 농부의 9살 난 딸은 걸리버를 위해 침대를 만들고 옷을 꿰매고 거인의 언어를 가르쳤습니다. 소녀는 걸리버에게 난쟁이 위를 의미하는 그릴드리그라는 이름을 주었습니다. 그는 그녀를 유모라고 불렀습니다. 걸리버는 다른 거인들 사이에서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고 농부는 돈을 받고 박람회에 그를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빈번한 공연은 걸리버의 건강을 약화시켰습니다. 그러자 농부는 그 작은 남자를 행복하게 여왕에게 팔았습니다. 그래서 걸리버는 궁전으로 옮겨 왕가의 사랑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왕국에서 가장 작은 사람으로 여겨지지 않은 궁정 난쟁이는 걸리버를 싫어하고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그의 삶을 망쳤습니다. 걸리버가 정원을 거닐고 있을 때 드워프가 사과 나무를 먹기 시작했습니다. 걸리버는 떨어지는 거대한 사과에서 탈출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경우에는 민첩한 난쟁이가 걸리버를 거대한 크림통에 밀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정시에 들어온 요리사 많이 피할 수 없는 죽음에서 작은 남자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걸리버가 문제에 빠진 것은 난쟁이 때문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느 날 아침 식사 중에 그는 요리사의 원숭이에게 붙잡혔습니다. 새끼처럼 그녀는 걸리버를 흔들기 시작하고 그를 지붕으로 끌었습니다. 거인들은 작은 사람을 구하기 위해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지붕에 올라가 자마자 원숭이는 걸리버를 내던졌습니다. 다행히 그는 대상포진을 잡을 수 있었고 안전하게 구조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걸리버의 왕국 생활은 행복했습니다. 그는 종종 그녀의 여행에서 여왕을 동반했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그를 위해 특별한 여행 상자를 만들었습니다. 한 번은 그런 여행에서 하인이 걸리버와 함께 상자를 바다로 가져와서 작은 남자가 신선한 공기를 즐길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걸리버의 머리 위로 그림자가 깜빡이기 시작했습니다. 과거를 날아다니는 바다 독수리는 상자에서 먹이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부리로 가슴 뚜껑의 반지를 잡고 걸리버를 바다 위로 옮겼습니다. 어느 시점에서 새는 상자를 풀고 포로가 넓은 바다에서 진을 발견했습니다. 걸리버는 탑패치를 거의 열 수 없었고 손수건을 흔들며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그는 배에서 발견되어 나가는 것을 도왔습니다.
그래서 모든 모험 끝에 걸리버는 다시 영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랫동안 그는 정상적인 크기의 물건과 사람에게 익숙해지지 않았습니다. 걸리버의 아내는 그가 미쳐버린 것을 두려워하여 남편이 여행에 대해 생각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했습니다.